옛날 정부 욕해서 미안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너무 올라서 우파에 집을 사서 좌파에 팔면 돈을 번다. 맞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45분입니다. 오늘은 나경원 대표님 촬영하러 왔습니다. 정치인의 하루를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유튜브 촬영 왔습니다. 지금 그 새벽 5시인데 어디 가시는 건가요? 새벽 예배를 가고 있습니다. 혹시 수행기사님이신가요? 네, 저는 저는 빨간 목도리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눈곱만 띄고 나왔어요. 좀 이따 요거 끝나고 들어가서 뭐 좀 먹고 그때 이제 화장도 좀 하고 옷도 좀 다시 입고 그러고 나와요. 옷은 항상 빨간색 옷만 입으시는 거예요? 빨간색이 좀 들어가게 입는 편인데요. 94만 구독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차 안에서 회의도 하고 그래서 이 카니발에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마지막에는 밥도 먹고요. 카니발 안에서. 차 안에서요? 그럼요. 선거 때는 식당에 가서 밥 먹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제 밥상이 뭔지 아세요? 선거 때? A4 용지 박스 뚜껑. 그 닫힌 뚜껑이요? 왜냐면 그 뚜껑이 이렇게 뒤에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튀어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A4 용지 뚜껑이 제가 즐겨 선거 때 쓰는 밥상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는 진짜 시간 배분을 되게 잘해야겠네요. 우리가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정이라 그래요. 일정. 똑같은 시간에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만나야 될 사람을 더 잘 만나느냐잖아요. 그럼 시간을 잘 배분하는 게 당선의 관건이기도 하는가요? 그렇죠. 저 여성분 누구신가요? 시의원이시고요. 그리고 여기 구의원이시고요.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아, 구의원님이세요? 네. 오늘도 은혜롭게. 장갑을 끼야 어떻게 이게 안 돼갖고 한 손으로 장갑 끼야요. 고맙습니다. 저기 까만색 전 누군가요? 상대 이수진 의원님의 이제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경쟁 상대인가요? 네, 경쟁 상대입니다. 아니 차가 똑같은 차인데 색깔만 다르네요. 그러게요. 우연일까요? 아까 끝나고 바로 오는 거야. 나경원입니다. 네, 나경원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상대편이네요. 네네네, 맞아요. 같이 하는 거예요? 뭐 어쨌든 주민분들이 겹치니까 같이 선거운동도 함께하는 그 그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맛있게 드세요. 나경원이에요. 나경원 대학 모르는 사람이 아니지 세 번이나 찍은 사람입니다. 이번에 한 번 더. 왜냐면 맨날 다니니까. 그럼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우리 노래교실에 가요. 노래교실. 노래교실을 왜 가시는 거예요? 인사하러 가죠. 아, 제가 보니까 엄청 인사를 많이 하시고 계속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보통 인사를 몇 번 정도 하세요? 난 모르겠는데요. 진짜 몰라. 그리고 악수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약간 직업병도 있어. 오른쪽 어깨를 많이 쓰고 손을 많이 써서 약간 퇴행성 관절염도 오른쪽이 더 심해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럼 사법시험 보신 거예요? 예, 시험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때 느낀 팁. 시험을 볼 때 우리가 뭐든지 목표를 정해서 딱 거기에 올인하지 않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시험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그냥 차라리 가르치는 일을 할까 그리고 석사과정도 들어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네. 박사과정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하니까 시험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이거를 꼭 해야 되라는 나의 의지 이런 게 딱 정리되니까 시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뭐든지. 사실 저는 요새 정치가 너무 이상해갖고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정치가 이상하다고요? 너무 비정상이야. 정치가 비정상이에요. 조금만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니 정치라는 거에 가장 중요한 정신은 합의예요. 합의. 여야가 합의를 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맞춰가서 뭔가를 결론을 이끌어가는 거야 되는데 요새는 정치가 합의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되는 거예요.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법 이후로 더 그렇게 됐는데요. 그냥 다수당이 힘이 좀 센 데가 그냥 무조건 패스트 트랙이라는 데를 태워서 일방적으로 그냥 막 통과시키거든요. 그럼 또 이쪽에서는 거부권 행사하고 이거는 정치가 아니거든요. 이게 왜냐면 너무 정치인다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 좀 아쉽습니다. 우리 동네 사세요? 오늘 전입 왔어요. 그래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더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이제
일정이 많으신 거예요? 네. 어제 일정도 이만큼인데? 연예인 같으신데요, 이제. 당선이 안 되는 분들은 돈을 못 버시는데 어떻게 해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다행히 저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보통 이제 당선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자기 직업에 관련된 일을 조금씩 하죠. 그럼 변호사 면허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 원래 직업이 있는 거를 조금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거. 그냥 각자 도생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당에서 뭐 나오는 것도 없고 특히 이제 국회에 안 있는 사람들을 원외라 그래요. 원외 위원장들 뭐 이런 원외로서 활동을 할 때는 사실 다 자기 부담으로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부족해요. 후원금을 걷어도. 후원금이 그래도 있을 때에는 국회의원일 때는 제가 사무실이 스타벅스 건물 4층에 있었는데 국회의원 떨어지고 나니까 내 돈으로 해야 되잖아요. 후원금 거둘 수가 없으니까 네. 동태탕 3층으로 옮겼습니다. 사무실 크기도 작아지고 국회의원을 해보셨잖아요. 근데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 수를 뭐 줄이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국회의원 정수를 줄인다는 건 저도 공약으로 냈었어요.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거였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비례대표가 비례대표의 기능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정수를 줄이는 거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50석을 줄이는 게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나경원입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항상 보이는 분들에게 다 인사를 해주시네요. 우리 아파트에 가서 안 해. 힘들어서. 아파트에서는 제 생각에 하루에도 진짜 한 1000명 넘게 이렇게 만나실 것 같아요. 어떤 날은 더 많이 만나요. 와, 이렇게 생겼구나. 와. 여기가 대표님 사무실이신 건가요? 네. 밥 먹고 내가 꼭 2가지 해야 되는 일인데요. 아침에 일을 할 때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거랑 음식을 먹고 양치를 꼭 해야 돼요. 나경원 표를 쓸어와라! 쓸어봐라! 수고들 하세요. 네, 감사해요. 네. 아이고, 수고하세요. 네. 예, 미안합니다. 예. 선거 때 되면 제일 괴로운 게 여기저기서 무슨 와달라 축하 영상을 보내달라 막 그러는데요. 같은 지역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둘이 싸우는데 누구를 해주면 그 사람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쵸. 뉴스 같은 데 보면 좌파, 우파 매일 싸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서로 뭐 술도 먹고 이렇게 연락하고 하시나요? 그게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처음 정치 시작할 때만 해도 민주당이나 우리 당이나 서로 얘기도 하고 저녁이면 같이 밥도 먹고 막 그랬는데요. 요새는 너무 갈라졌고요. 절대 밥도 안 먹고요. 그래서 진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진짜로 보이는 그대로 사이가 안 좋아요? 네, 요새는 그래요. 대부분. 하루에 명함을 몇 통 정도 쓰 하루에 몰라요. 그걸로 거의 2개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2통으로 2통이요? 예. 500장 가까이 쓰는 거 같아요. 하루에 500장이요? 예. 옷을 또 갈아입어요. 옷을 볼 때마다 몇 번씩 계속 갈아입으시는 아니, 거예요? 왜냐면 이게 바깥에 나갈 땐 추우니까 이걸 입고 좀 일단 지금 실내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니까 또 이걸 벗고.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네. 아이고, 감사. 자매같이 보는 사람마다 네. 대표님 앞에서 다들 고개를 숙이시네요. 아, 그런가요? 여기는 혹시 어떤 자리인가요? 여기는 지금 사당 5동 동업무보고회라는 자리인데요. 여기서 이제 1년 동안 동에서 했던 정책들이나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발표하는 자리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화면에도 저기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유독 잘 보이잖아요. 이렇게. 경쟁 후보인가요? 예, 경제 후보가 지금 나란히 이제 홍보하고 있는 자신을 알리는 그런 것들도 보실 수 있어요. 이 안에서 약간 그런 신경전이 있겠네요. 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윤석열과 다진 팬들의 사당로 확장 빨리 숭실대까지 제대로 해야 된다. 앞으로 동작과 대한민국의 미래 제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7, 18, 19, 17, 18, 19대 이렇게 20. 하시다가 경쟁 후보께서 당선이 되신 거잖아요. 네. 패배 요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때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리 당의 요인도 있었고 국민들 마음이 코로나가 딱 발생하니까 다 여당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도 있었고 우리 당이 그때 공천 과정에서 공당으로서의 신뢰를 좀 잃은 게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때 가짜 뉴스로 너무 고생했어요. 가짜 뉴스요? 네, 네거티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거티브 수준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나경원은 꼭 떨어뜨려야 되는 후보라고 2가지 공격을 했는데 하나는 조국보다 더 나쁜데 수사 안 받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갖고 뭐 아들 딸 모으던 거 해서 하나 만들고 그래서 그걸 MBC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선거를 앞두고 11월, 1월, 2월 3번이나 45분씩 프로그램을 했어요. 근데 2월 달 네. 시청률이 7.8%더라고요.
근데 그거 딱 나가고 나니까 10% 떨어지더라고요. 그 네거티브 굉장히 심했고요. 가짜 시민단체에 나서서 고발도 하고 그랬는데 당연히 선거 끝나고 다 13건이 모두 무혐의 됐지만 마치 뭐 비리와 의혹이 다 투성인 걸로 만들었고 한 축은 친일파 레도하는 거 있었는데 대진연이라는 대학생 진보연합이라는 단체가 동네에 와서 그냥 계속해서 일종의 시위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선거가 아니라 일종의 그때 선거는 나냐 누구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로 나경원이냐 아니냐의 문제였고 그때 이제 그런 많은 네거티브 가짜 뉴스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죠. 물론 또 저도 부족한 게 뭐가 있다 이제 다시 생각하고 그런 부분 굉장히 보완하려고 보고 있어요. 네거티브로 나만큼 많이 당한 사람 없을 거예요. 정치인 중에서 수도 없이 많은데 옛날에 서울시장 선거를 나갔을 때 1억 피부과 네거티브를 당했었고 저도 그거 정확히 네.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그때 들었던 생각이 도대체 돈이 얼마가 있길래 1억을 피부에다 쓰지? 그래서 예쁜가?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아주 나쁜 거죠. 누가 돈이 그렇게 많을 거면 돈이 많은 걸 다 떠나서 누가 그렇게 쓰겠어요. 그래서 난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누가 1억이라고 믿겠어? 했더니 그걸 믿더라고. 아, 그것도 아닌 거예요? 당연히 아니죠. 선거 끝나고 다 나왔잖아요. 수사 결과가. 그것도 선거 끝나고 또 나왔어요? 네. 다 끝나고 나오네요. 그럼요. 그래서 네거티브에 달콤한 유혹들이 있는 거죠. 아니면 말고. 그럼 그 친일파 프레임은 왜 씌워진 거예요? 초선 때 막 국회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본 대사관 행사를 해서 앞에 갔는데 아니더라고. 가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문을 돌아서 이렇게 나왔는데 하여간에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침입합니다. 대사관 앞에 갔다가 친일파 됐던 거예요? 근데 중국- 그때 네. 나 말고도 간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나는 사실 참석을 안 하고 그냥 나왔는데 네. 참석한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그 사람들은 친일파 딱지가 안 붙어있고 나만 아직도 친일파네. 항상 이렇게 미리 네. 엘리베이터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네. 시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네. 엘리베이터는 무조건 바로 타실 수 있게 잡아놓는 편입니다. 또 있나요, 수행비서의 역할? 수행비서는 일단 시간을 줄여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업무고요. 그리고 옆에서 명함을 전달하는 걸 도와드리는 역할, 그게 제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럼 이제 후보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똑똑하고 일 잘하는 그리고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수행비서를 영입하려고 하겠네요. 네네네, 그렇죠. 센스 좋고. 네. 근데 놓쳤네요. 큰일 났다, 놓쳤다.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조금 혼납니다. 제가 보니까 아이폰 쓰시더라고요. 변호사나 세무사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다 갤럭시 쓰더라고요. 아 그래요? 통화 녹음해야 된다고. 그런 게 좀 중요하지 않으세요? 난 녹음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어요. 말 같은 거 기록 남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아니 남의 거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거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진짜 녹음하는 그런 문화가 너무 이상하더라고. 신뢰사회가 없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혹시 그 전화번호부에는 몇 명 정도 저장돼 있으세요? 13,000개? 13,000명이요? 13,000명이 저장돼 있다고요? 그런 것 같던데요? 그 정도 아니까 내가 지금 볼게요. 친구 13,740개부터 있는데 13,740명이요? 그럼 예산이 많이 따오면 따온 만큼 사람들이 나를 많이 지지하고 뽑아주나요?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요. 예산의 많은 액수를 따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내 삶을 알아주느냐 모르느냐예요. 내가 옛날에 등산로를 정비하는 예산을 한 5억을 가져왔어요. 근데 등산로 정비 5억 이렇게 쓰면 아무런 감동이 없고 등산로 입구에 신발에 먼지 떠는 기계 아세요? 그런 거 있어요. 바람 쑥쑥 나와서 그걸 꼭 설치해달라는 거예요. 등산로 정비 사업에 그게 들어갔어요. 그 먼지떨이개는 얼마 하지도 않는데 먼지떨이개 설치 등 등산로 정비 사업 5억 하니까 먼지떨이개 설치한 거를 너무너무들 좋아해요. 그게 정말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드는 건데도. 네. 그러니까 사실은 큰 돈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필요한 거를 해주는 거 이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고 돈을 많이 쓰는데 이게 별로 사람들한테 안 알려지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이 있고 별로 많이 안 쓰는데도 이거를 하면 정말 나한테는 되게 마케팅 잘 되는 효과를. 사업이 있는데 사람한테 별로 안 좋아. 여기서 그러니까 느끼는 거기서 이제 포퓰리즘이 나오는 거죠. 정치인분들을 보면 한 분 한 분 다들 학력도 좋으시고 되게 배우신 분들이시고 훌륭하신 분들이시잖아요. 정치인이 되면 다들 그렇게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냥 얼마나 나도 속상해.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되나. 내가 정치 안 했으면 욕을 안 먹었을 텐데. 왜 그쵸? 그렇다고 보시나요? 사실 뭐 민주당이나 우리 당이나 다 나라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정치하겠지 설마 나라를 망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게 그 방법의 차이인데 그 방법의 차이에 대한 건전한 토론이 아니라 완전히 그걸 가지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강남 서초 송파는 지역구 활동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 해도 당선된잖아요. 우리 쪽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또 거꾸로죠. 민주당은 강남 서초 송파하려면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고 구로 뭐 이런 데는 열심히 관악 안 같은 해도 경우도. 열심히 안 해도 되고. 텃밭이잖아요. 그래서 호수도- 텃밭에 있는 정치인들이 좀 텃밭 아닌 데 있는 정치인들보다 조금 게으른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화내겠지. 텃밭에 있는 정치인들이. 뭔가 보장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건가요? 근데 이제 공천이 어렵죠. 그분들은 또. 그 신혼부부들이 요즘 내 집 마련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네.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요새 이제 저출산 관련해서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남자 청년들한테 왜 결혼 안 하느냐 얘기 안 하느냐면 1번이 주택이에요. 주택. 그러니까 결국 주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기를 낳거나 결혼하기 어렵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안정된 주거라는 건 너무 중요하고 근데 집값은 너무 비싸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우선 분양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나는 일단 내가 헝거리 제도를 하자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헝거리는 4천만 원에 1% 20년을 꺼줘요. 우리는 2억 정도를 1% 20년을 꺼주자. 그래서 아이 숫자에 따라서 원금을 탕감해주자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좀 안정된 주거를 갖기 위한 시드머니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출산도 되게 심각하잖아요. 0.6%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서울은 0.5%대예요. 0.5예요? 네. 얼마 전에 보니까 그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뭐 뛰어넘었다 이런 또 기사도 봤어요. 저출산은 어떻게 조금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저출산 문제는 사실은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거기다 플러스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고요.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또 이민의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한꺼번에 풀어야 된다. 종합적인 대책은 뭐 주거 문제가 있을 거고 또 아이를 낳임, 뭐 보육, 교육, 근로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컨대 아이를 키울 때 뭐 육아휴직을 자동 육아휴직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육아휴직 기간을 좀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선택적인 여러 가지 근로 형태를 인정하는 거, 뭐 예컨대 재택근무를 좀 더 활발하게 쓰게 한다든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된다.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집값이 더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가요? 집값은 떨어져야죠. 네. 그러니까 집값은 적어도 떨어져야 된다기보다 그냥 이제 안정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을 어디든지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유, 이거는 괜히 옛날 정부 욕해서 미안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근데 그것도 영끌해갖고 지금 딱 대출 받아갖고서 지금 집 산 사람들은 또 집값 내려도 그것도 문제잖아요 지금. 그쵸. 네. 기사 같은 거 찾아보면 저도 이제 30대 중반이라서 부동산에 관심이 많거든요. 우파의 집을 사서 좌파에 팔면 돈을 번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맞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인위적으로 조정하려고 그러는 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집값이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김포를 서울로 편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이제 네. 이슈가 됐었죠. 그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찬성하는 편이에요. 사실 서울이 네. 세계적인 대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인구는 많지만. 네. 그래서 서울을 메가 서울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실질적으로 생활권이 같잖아요. 김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서울에 출근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럼 광명, 과천, 하남이 좀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 또 같이 할 수 있는 데는 같이 하는 것도 좋죠. 그게 왜냐면 네. 도시가 팽창하다 보면 도시의 기능을 해야 될 시설들이 필요한데 서울은 이미 완전히 팽창돼요. 완전히 포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메가 서울로 간다면 서울과 경기권이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게 있다. 예컨대 시도 구간이 나눠지면서 교통요금도 차이도 좀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도 하나로 서울로 빠지면 훨씬 편해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보면 지금 현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시고 전에 뭐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변호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표님도 판사 출신이시고 법조인이 되면 다 정치를 이렇게 꿈을 꾸게 되는 건가요?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입법인데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인 리갈 마인드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는 기자분들도 되게 많으셨잖아요. 언론인도 당연히 많죠. 요즘은 조금은 줄어든 추세 아닌가요? 얼마 전에 언론사 대표랑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언론인 하다 정치인 하는 거에 꿈을 많이 꿨는데 다 기업 가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옛날만큼 소명의식을 갖고 많이
많이 하시려고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직업이 어떻게 보면 요새 이제 사회가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돈이 돼버렸지 않았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사당일동 살아봤지만 참 입지가 좋습니다. 사실 더블 역세권이라고 하지만 트리플 역세권이거든요. 예. 국회의원 자리만 나경원을 밀자! 재개발 재건축 하는 분들에게 누가 당선되느냐가 어떤 영향을 미쳐요? 재개발 재건축은 구청장하고 국회의원이 이게 좀 뜻이 맞아야지 도움이 돼요.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에는 40년 동안 그 합이 안 맞았던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고 그쪽은 일종의 개발을 안 해주려고 했었던 게 이제 바뀐 거고요. 박원순 시장 때는 안 하려고 했었던 거고 가장 탑은 서울시장이 또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치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도 많겠네요. 그래서 사실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나라 정책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 살 때 다음 대선에서 누가 되느냐 이걸 되게 많이 신경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범죄자한테 형량을 세게 때리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술 먹었다고 봐주고 맞아. 반성문 많이 썼다고 봐주고 그 왜 그러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판결을 직접 하셨잖아요. 우리나라 진짜 형이 좀 세져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양형 기준이라는 게 보통 있어요. 내가 할 때는 정말 안 그랬는데 그다음에 이제 양형 기준표를 만들어서 어떤 사건은 이러이러하면은 대충 몇 년에서 얼마 뭐 이런 기준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양형 기준표 자체가 낮은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건 높이면 되지 않나요? 점점 조금 높여지고 있어요 사실은. 형이 너무 약한 부분이 많죠 사실은. 사기꾼은 사기치고 비싼 변호사 사서 떵떵거리고 살고 피해자는 눈물 흘린다 뭐 이런 말들 많잖아요. 그런 걸 높으신 분들도 다들 알 텐데 왜 바뀌는 게 없는지 너무 좀 답답하거든요 보면. 사실 형량 자체가 몇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법전에는. 근데 몇 년 이상인데 그 상한을 너무 낮게 하는 거거든요. 재판의 양형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데 갑자기 1년 전에 재판받았을 때는 이랬는데 1년 후에 재판받았을 때는 너무 차이가 나면 이것도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점진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사실은 아직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감사합니다. 화이팅! 17시간 정도 이제 촬영해보셨는데 어떠신가요 해보시니까? 보니까 오늘 네. 피곤했죠. 혹시 영상 나가고 나서 당선이 되시면 저희 채널에 송년회 할 때 한번 오실 계획이 있으신지? 불러주면 당연히 가죠. 아유 말씀만 해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